첫째 낳는데 25만 원 세액공제 난다고 애기를 누가 250, 250 300, 그래, 좋다. 400 그래. 결혼 세액공제 500 이렇게 해야지. 절세가 네. 혜택이 재혼해도 돼요. 그러니까 결혼 세액공제가 이번에 생기긴 했는데 한 번만. 그러니까 재혼하면 2번이잖아요. 이건 안 돼요. 이재용 사님이 약간 카메라 보면서 아쉽다 뭐 이런 식으로. 아쉽다. 한 번 더 할 수 있었는데. 죽어요, 죽어. 우리 알플 때 죽어요. 재수 씨 많이 보더라고. 잘 봐서 안 돼. 우리 알프는 안 보는데. 네, 안녕하세요. 로뎀 세무 법인입니다. 네, 새해가 밝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올해도 이렇게 로뎀 세무 법인에 찾아와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가 밝아서 또 새로운 내용으로 좀 찾아뵙고 싶었어요. 2025년에 알면 좋은 여러 가지 세법 지식들을 들고 왔는데요. 기존의 세법 개정안에서 24년도 하반기에 제가 찍은 영상 하나 있었어요. 거기에서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과 그리고 입법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통과되지 않은 법들도 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설명을 좀 드리고자 우리 지 대표를 초대를 했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중소기업 창업 세액 감면에 한도 신설과 또 신성장 서비스업의 감면 축소가 있겠죠. 이 내용을 우리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도 문의가 굉장히 많이 왔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제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청년이 수도권 과미 억제권역 밖에서 창업을 하게 된다면 100% 감면이어서 한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만약 세금이 20억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20억이 다 감면되는 거였죠. 근데 이제 25년 개업하는 이후부터는 5억 원 한도가 생깁니다. 세금이 5억 원이 나오려면 대표님은 우리 많이 벌어야죠. 순이익이 한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그래도 한 12억 정도? 거의 정확하세요. 12억 한 5천만 원 정도 나오면 5억 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단기 순이익이 5억 원 넘는 이제 신규 사업자들은 5억 원까지만 감면 한도를 적용받게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수도권 과미억제권역 밖에서 일반 창업을 하게 된다면 보통은 50% 감면이 적용률 한도 있잖아요. 근데 원래 신성장 서비스업이라고 하는 광고 대행업이나 소프트웨어 개발업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25%를 감면해줬어요. 근데 그것도 25년 개업부터는 이제 감면 적용이 안 되고 타 업종과 동일하게 50%만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게 찍었던 영상인데 올해 창업 계획하신다면은 올해 창업하는 것도 너무 좋다. 그러니까 24년에 계획하신다면은 24년 연말 중에 전에 한번 창업을 해보자 이런 얘기도 많이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25년에 바뀌었어요, 법이. 우리 지 대표 이야기한 것처럼 25년에서 근데 26년으로 가면서 또 바뀌는 게 있잖아요. 이게 또 더 중요할 수도 맞아요. 있는데 바로 수도권 감면율에 대한 조정인데요. 원래는 이제 수도권 과미억제권역 외 지역에서도 송도 같은 경우에는 경제자유구로 창업 감면이 100%가 적용되었지만 26년부터 개업하게 된다면 수도권 지역이거든요. 송도도 화성 동탄도 마찬가지고 그럴 경우는 이제 100% 감면이 아니라 75%까지만 청년 창업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되게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게 수도권이랑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이거를 이제 혼동하시는데 수도권은 세법에서 어떻게 명시를 하고 있냐면 서울, 경기, 인천에 포함되면 다 수도권이다. 근데 특정 목적 하에 이제 또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이라는 지역을 또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 대표 지금 방금 얘기를 했지만 수도권 이 서울, 경기, 인천 중에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밖이라고 빼준 지역이 몇 군데 있거든요. 목적 하에 지금 뭐 송도나 청라나 영종도 이런 데는 경제개발 자유구역이라고 해서 빼줬고 그리고 경기도 지역에서 조금 외곽으로 빠진 데들 뭐 화성, 용인, 남양주 일부 그리고 저기 김포 이런 데들 유명한데 이런 데들을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이 아닌 데로 해줬단 말이에요. 이런 데들을 지금 탈세하는 데 많이 이용을 했어요. 서울을 사는데 주소를 일부러 글로 빼놓고 뭐 그런 데도 뭐 작년에 제가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 뭐 악용해가지고 감면율 높여가지고 세금 나중에 추징당하고 막 이랬는데 원천 봉쇄하겠다. 100% 적용하던 거 진짜 수도권에서 밖으로 나가라. 뭐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뭐 강원도 이런 데로 나가서 개업하지 않으면은 경기도 안해권, 인천 안에 있는데 다 안 해주겠다. 그러니까 송도도 원래는 100%였지만 이제 75%가 된 거예요. 근데 또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 75%도 큰 거 아니냐. 맞아요. 75%도 큰데 여기서 무서운 게 있잖아.
그 창업 가면 100%를 제외하고서는 세법에서는 최저한세라는 게 있어요. 최소 이 정도는 세금을 내라. 감면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최소한의 세금을 내라라는 최저한세 규정이 있는데 그 창업 가면 100% 규정을 빼고는 이제 다 최저한세 대상이에요. 75%, 50%, 25% 이렇게 디테일하게 감면율이 쫙 쪼개지는데 75%, 50% 이런 것들은 다 최저한세 적용을 받기 때문에 실제로 체감되는 세금은 굉장히 클 거다. 그럼 여기서 또 하나 권장드리고 싶은 거. 24년에서 25년으로 넘어올 때 한번 이슈 있었어요. 막 한도 생기고 그리고 신성장 업종 뭐 25% 적용받던 거 더 줄어들고 막 이랬는데 25년에서 26년으로 넘어갈 때 더 이슈가 큰 거예요. 이제 100% 감면 진짜로 외곽 뭐 강원도 이런 데 나가지 않는 이상은 이제 100% 감면은 없다. 그리고 최저한세 적용 받는다. 그럼 피부로 와닿는 세금 진짜 많을 거고 우리가 컴퓨터 가지고 많이 하는 사업들 뭐 전자상거래, 뭐 IT 업종들 그리고 우리 감독님처럼 장비 들고 다니면서 편집하는 업종들 이런 것들은 이제 대부분 수도권에 몰려 있기 때문에 이제 외곽으로 가면 사실 사업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마 감면율 적용이 확 달라질 거다. 맞아요. 그리고 또 제일 많이 문의하시는 것 중에 25년에 개업을 하게 되면 이전에 먼저 원래 기존 세법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들은 좀 달라질 수 있냐 그런 걸 많이 문의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세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소극가세를 금지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24년에 창업하거나 25년에 창업하면 26년 세법을 적용받지 않으니까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25년에 창업했으면 계속 100%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쭉 5년 동안 세금을 5년 동안 감면시켜주는 엄청난 이 혜택 꼭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25년에 창업하시는 것도 좋다. 26년으로 넘어가면 진짜 극단적으로 세금이 좀 많이 변경될 수 있다. 이런 걸 좀 숙지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고 25년에 개업하실 수 있는 분들은 꼭 25년에 창업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창업 가면은 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보고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2025년도 창업 가면 편 한번 다시 찍어야죠. 네, 다시 한번 또 알려드려야죠. 26년에 변경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한번 다시 알려드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창업 가면만 알아보고 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죠. 그리고 또 제가 기억하기로 2018년도에 이제 세법이 막 생기기 시작하면서 고용증대 관련된 세액공제가 많이 생겼었어요. 맞아요. 그 사람을 채용해라. 요즘 청년들 채용하기 힘드니까 고용 좀 해주셔라. 고용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한 명당 뭐 엄청난 혜택을 주겠다 이런 규정이 좀 있었는데 또 막 풍파가 좀 있으면서 개정도 많이 되고 했다가 25년에 넘어오면서 개정세법이 한번 확 바뀌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네, 그러니까 통합고용 세액공제 또는 이제 고용증대 세액공제라는 게 이제 기업이 고용을 창출해서 상시 근로자 수가 늘어나면 1인당 최대 뭐 1,550만 원까지 공제받는 이제 세액공제이거든요. 근데 이게 가장 큰 단점이 우리 상시 근로자 수를 유지해야 된다는 아주 큰 단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번에 보완을 하면서 이제 기업 간의 이제 고용 창출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 2년 이내 이 상시 근로자를 유지하는 거를 폐지를 하려고 했었어요, 원래. 근데 이번에 그냥 사태가 있었죠. 뭐 그런 것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이게 아예 무산되어서 기존대로 이제 고용을 창출하셨으면 그 다음에 그 다음 연도까지 근로자 수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네. 국회 통과가 안 됐어요. 네. 개정안은 있었는데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니까 기존 세법이 계속 유지가 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사후 관리라고 저희가 이제 세법에서는 용어를 표현을 하는데 채용했어요. 인원수 받았으면 쭉 유지를 해주셔야 이거 공제도 혜택을 쭉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또 이거 뉴스 기사도 작년에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상속세 이제 이게 많이 개편이 될 거다. 이제 서민들이 상속세를 낼 때 뭐 가족 한 명당 뭐 5억씩 공제해주고 뭐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것도 통과 안 됐죠? 맞아요. 이게 부자 감세라는 내용이 있어서 그런지 조금 뭐 우리나라가 세율이 그 상속세 부담이 OECD 국가 중에 거의 제일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0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50% 세율인데 그 40%로 내리는 이 입법이 있었는데 이것도 다 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대로 가고 대신 상속세가 무조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일가공제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서 5억 원까지는 세금이 안 나오다 보니까 요거는 막 크게 피부로 와닿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한 명당 5억까지 공제해 주겠다. 그리고 뭐 2명이면 10억이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요즘에 뭐 서울이나 뭐 경기도권에 집 하나 있으면은 그 뭐랄까요 10억 인근까지 올라가잖아요. 그 집 하나 있어도 세금이 나오는 구조였는데 개정세법 상으로는 서민분들도 상속세로 인한 감세를 좀 누릴 수 있었는데 요거까지 없어진 건 좀 저는 아쉽더라고요. 상속세 여기까지. 네. 요거는 좀 간단하게 저희가 이제 사업자분들을 대상으로 알려드리는 거다 보니까 그 외적인 뭐 금투세라고 하는 거 있었는데 그거 폐지됐고 가상화폐 과세 유예됐는데 이것도 설명 간단하게만 좀 해주세요. 우리 금융투자소득세라고 해서 뭐 주식이나 파생상품 뭐 이런 금융상품을 투자해서 나온 수익에 대해서 과세하겠다는 게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 굉장히 논의가 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완벽히 폐지되면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국내 주식 시장도 굉장히 위축되고 그런 게 여러 가지 적용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자산 이제 비트코인 가장 유명하겠죠. 그런 것도 25년부터 다 과세하기로 했는데 27년까지 이제 또 유예돼서 언제까지 밀려날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세법이라는 게 개정안은 항상 매년 계획하고 있지만 또 연말 되면 다 정권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가상자산에 대한 거는 조금 걱정을 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7년 1월 1일 시행 예정. 이건 되지 않을까요? 과연 이게 또 비트코인 같은 걸로 이제 워낙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좀 과세권이 들어가야 되는 건 좀 개인적으로 맞는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또 요거 관련해서 조금 뭐 지엽적인 내용일 수도 있지만 우리 주식 관련해서 증여 많이들 하잖아요. 이제 미국 주식에 대한 과세가 있으면서 혹시 주식하고 계세요, 대표님? 저는 국내 주식 소액으로 합니다. 요번에 미장이 그렇게 활성화되면서 저희도 대표님께서 주식 차익이 한 2억 정도 나셨더라고요, 올 한 해. 근데 이제 저희도 똑같이 안내를 드리긴 했지만 이게 그 증권사에서 대대적으로 조금 홍보 차원처럼 안내를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증여를 위한 좀 편법 회피라고도 볼 수 있는데 요거를 이제 25년 개정세법으로 좀 막는 규정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제가 주식을 사갖고 차익이 뭐 3억 원이 났다. 그러면 3억에 대한 20% 세금을 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제가 우리 배우자한테 이 주식을 증여를 하면 이 3억 원 차익, 제가 만약 3억 원 주식을 샀는데 6억 원이 됐어. 근데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배우자는 6억 원짜리 주식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매매하면 양도소득세가 안 나왔었죠. 올해까지는. 네. 근데 이제 이게 편법 회피를 막기 위한 증여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여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아니라 내가 직접 판매한 것으로 봐 양도소득세가 나오게끔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 이내 증여한 주식에 대해서는 바로 판매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세금이 나올 수 있어요. 25년도부터는. 맞아요. 이게 배우자한테 증여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통해서 이거 작년에도 이제 많이 연말에 많이 문의 오셨는데 많이 이용해 먹었죠. 사실 작년까지는 이게 뭐 말도 많았어요. 이게 합법이다, 불법이다, 아니면은 뭐 이거 세금을 때려야 된다 얘기가 많았었는데 정확하게 입법이 된 거다 보니까 주식 증여하고 그리고 바로 이제 양도하시는 행위는 주의하셔야 된다. 그리고 뭐 소소하긴 하지만 이번에 노란우산공제라 그래서 소상공인 공제 부금 한도가 좀 올랐어요. 저희가 이제 사업소득금액 또는 근로 이제 총 급여액에 따라서 노란우산공제 상품이 500만 원, 4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공제를 해줬었는데 이게 600만 원 그리고 400만 원, 20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되었어요. 이게 개인 사업자뿐만 아니라 법인 대표님도 노란우산 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는 총급여 7천만 원까지 법인 대표 급여를 받고 계신 대표자님이 공제가 가능했지만 이제 총 급여 8천만 원을 받는 법인 대표님도 공제가 가능하게끔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소소하게 올려주긴 했지만 노란우산 공제 자체를 저는 우리 납세자분들한테 많이 권장을 드리고 있거든요. 이런 세금 혜택도 있지만 실제로 이자도 복리로 주고 있어요. 노란우산 공제 이제 우리 사업자분들, 자영업자분들의 그 노후 대비 저축이라 해가지고 나라에서 많이 권장을 하고 있는데 노란우산 공제 아직까지 안 드셨다면 이 한도에 맞게 드시는 거 참 좋다고 생각해요. 이거 저도 들고 있어요. 네, 들어가지고 저도 이제 뭐 유튜브 하고 이러다 보니까 개인 사업자 있어가지고 이거 들고 있는데 좋아요. 네, 저는 열심히 붙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소소하게 네. 작은 금액이지만 우리 출산, 자녀 양육 이런 걸 좀 장려하기 위해서 세금이 좀 혜택이 늘었죠? 네. 자녀 세액공제라고 해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 8세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우리 15만 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공제해 줬었는데요. 다 10만 원씩 늘어서 25만 원,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공제를 해주고 있고요. 저랑 대표님은 아쉽게도 해당이 안 되지만 24년도에 혼인을 하셨다면 50만 원까지 결혼 세액 공제라는 게 또 생겼어요. 아, 결혼하면 네. 이제 또 네. 좀 이런 거 많이 좀 해주지. 미리 해주지. 미리도 해주고 많이도 좀 해주지. 그러게요. 재혼이요? 저 우리 와이프 사랑합니다. 근데 어제 세법에서 안 하고 있어요. 1회만 됩니다. 아, 재혼 맞아. 재혼은 안 돼요. 맞아. 1회만 가능해요. 맞아. 저는 이런 거 공제 늘릴 때 좀 티나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50만 원? 아, 이거 솔직히 애도 안 낳는데 결혼도 안 하고 첫째 낳는데 25만 원 세액 공제 난다고 애기를 누가 250, 250. 300, 그래, 좋다. 400, 그래. 결혼 세액 공제 500. 나 이렇게 해야지. 이런 것 좀 해주면 그래도 연말정산 할 때 기분도 좋고 그럴 텐데. 아, 참 이런 건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거는 세금 얘기는 아닌데 이번에 또 국회에서 이거 통과가 안 된 건 아닌데 계속 좀 많이 밀리고 있어요. 국민연금 올라간다고 제가 바로 직전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 국회에서 이번에 탄핵하고 막 이러느라고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어수선하죠. 그런 거를 논의하기에는 많이 어수선한 좀 정치 상황이어서 뭐 연금도 이제 소득 대체율이나 뭐 나이별 막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것도 일단은 유예가 되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여야가 합의를 했다 뭐 이렇게 얘기는 되고 있는데 뭐 당장 국회 통과가 돼야지 이게 입법이 되는 거라서 새해가 밝아서 1월 달 국민연금부터 사실 반영이 돼야 되는 건 맞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겠어요. 이거 나중에 확정되면은 제가 뭐 고정 댓글이나 아니면 저희 커뮤니티에 올려가지고 소식 좀 전달해 드리는 걸로 할게요. 일단은 국민연금 요율 인상, 나이에 맞게 차등 인상된다라고 작년에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네, 국회 통과가 아직 좀 밀리고 있다. 네, 소식 나오면은 또 전달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2025년 이렇게 또 새해가 밝았어요. 네. 뭐 여러 가지 경기도 어렵고 사업하시기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데 그래도 이런 세법 혜택이나 이런 것들 좀 도움 받으셔가지고 절세하는 것도 참 돈 많이 버는 거잖아요. 그럼요. 노랑 우상공제밖에 지금은 개인 사업자가 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긴 해요. 요번 개정 세법을 보니. 그래서 조금이라도 덜 내시는 한 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창업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5년에 창업감면 혜택 받으면은 지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100%도 아직 가능하니까 꼭 숙지하셔가지고요. 절세하시고 돈 버시고 2025년 좀 행복한 한 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